우리 곁을 갑작스레 떠난 트로트계의 대부라 불렸던 고 송대관 씨. 어제요, 동료 선후배들의 이 배웅 속에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다 같이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대관이 형, 잘가!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야. 마지막까지 그 무대에서 우리 선배님이 하고 싶은 일을 웃으면서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후배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꿈은 펼치고 가셨기 때문에 좀 미안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고 송대관 씨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별세했다는 소식 접하고 나서 그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쭉 한번 적어놓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봤어요. 근데 허준명 선생님 진짜 가사가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정말 가사가 희망적이고 밝고 진짜 그런 노래. 근데 이제 이 동료 후배 가수분들이 부르면서 이렇게 밝고 희망찬 노래를 불렀지만 목이 막 메어오는 건 참 막지 못했어요. 해뜰날이라는 노래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가요라고 불러도 맞아요, 무방할 맞아요. 만큼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해뜰날을 기다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네, 진짜 해뜰날이 왔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을 또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맞아요. 한 번 살아갈 희망을 얻게 해줬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밝고 희망찬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밝아서 처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연결식이 치러졌거든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진 송대관 씨의 연결식이 있었는데 동료 가수와 후배 가수들이 저렇게 도열해서 조가로 가수 송대관 씨의 대표곡 해뜰날을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트로트 4대 천왕입니다. 송설태현. 현철 씨와 송대관 씨는 두 분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태진아 씨와 서른도 씨 나 이제 남아있는데 네. 저기서 같이 조가를 부르는 모습도 굉장히 슬퍼하시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7일 오전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난 송대관 씨입니다. 송대관 씨가 좀 아팠던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신곡도 발표도 하고 여러 노래도 부르면서 이 가요 무대에도 오르고 하면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오셨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런 비부가 전해졌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세상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끝내 팬들의 가슴에 아픔을 주면서 세상과 이별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연결식에 유족뿐만 아니라 태진아 씨, 서른도 씨, 박상철 씨, 강진 씨 등 동료와 후배 가수 7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추도사를 듣기도 하고 낭독하기도 하고 고인을 애도했고요. 특히 태진아 씨의 모습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태진아 씨 고인과 함께 30여 년 동안 라이벌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티격태격하면서 정말 막역한 그렇죠. 지기로 지내왔던 분이거든요. 눈물을 참으면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미국 등 이제 해외에서는 꼭 이 장례식이 눈물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유머도 하고 그러면서 밝은 모습으로 고인을 보내는 모습도 왕왕 봤는데 어제 고 송대관 씨의 연결식도 동료와 후배 가수들이 생전에 그 유행했던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밝게 보내주는 모습, 그게 좀 이채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워낙에 희망의 노래 아이콘이었었기 때문에 네. 해뜰날이라는 노래 자체가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개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앞만 보면서 달렸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요.
그 한 시절을 대표했던 노래가 해뜰날이니까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네. 노래를 부르면서 고인을 보낸 것 같고 특히 태진아 씨가 송대관 씨하고 대단히 그 밀접한 어떤 거의 한 집안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 초에 태진아 씨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먼저 이민 갔던 송대관 씨가 태진아 씨의 미국 정착을 도우면서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두 사람이 서로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보냈던 거예요. 오. 그때부터 시작됐던 인연이 네. 우리나라 가요계로 돌아와서 동료로 또 생활을 하면서 40년 이상 그 인연이 지속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친형제와도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태진아 씨가 이번에 치매로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대관이 형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어떡하냐라고 말을 하더라. 어머나, 그래서 내가 어머나.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나.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치매로 기억을 많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송대관 씨에 대한 기억을 안 잃어버렸다는 아이고, 겁니다. 세상에. 그럴 정도로 두 집안 사이에 밀접한 관계라는 거고 태진아 씨가 마지막으로 대관이 형 잘 가.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야.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연결식에서는요,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이런 순간도 있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이 정도가 내 흉내까지 잘 내니까 그렇군요. 너무 잘 내더라고요. 형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수찬이가 나와서 형님 흉내를 내니까 껄껄 웃으시면서 아야 저 애기가 괜찮지? 저놈은 크게 낼 것이다. 왜요? 내 흉내를 겁나게 해보잖냐. 형수님이 나한테 형님 가는데 웃으시면서 가게 해줘라. 형수가 계속 웃으길래 형수를 한번 웃겨드리려고 수찬아 일어나와서 송대관 선배 흉내 한번 내줘. 어? 노래 한번 불러줘. 일로 와.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그 개인기는 태진아는 꿈도 못 꿀 일이지. 사실은 고 송대관 씨의 성대모사 또 모창 그걸 잘하기로 김수찬 씨가 참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최지범 교수님 저 자리에서 고 송대관 씨의 성대모사 모창을 한 건 또 김수찬 씨로서는 또 다른 뭔가 먹먹하고 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표정을 보니까. 눈이 그리고 많이 부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장면도 봤잖아요. 그때는 흥겹게 하지만 그러니까. 어제는 물론 이제 성대묘사를 하고는 있지만 얼굴 표정 보면 슬픔이 그대 묻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수찬 씨도 얼마나 이 이제 선배 대신 우리 송대관 선생님이 하늘나라 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본인도 어쨌든 송대관 선생님이 그렇게 이뻐해주고 맞아요. 좋아해주고 그리고 내 흉내 너무 잘 내고 겁나게 잘한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본인도 많이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성장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진아 씨가 그 송대관 씨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너무 슬퍼하시니까 네. 한번 웃고 가자 그러면서 저걸 요청을 하니까 그래도 즉석에서 송대관 선생님의 성대묘사를 한 걸 보면서 김수찬 씨도 참 그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설렁설렁하지 않아서 정말 그럼요, 열심히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저걸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감정에서 저걸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임에도 네. 불구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저렇게 해주면서 저는 송대관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저거 보면서 화내지 않으셨을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흐뭇했을 거예요, 네, 진짜. 네. 흐뭇해하셨을 거고 네. 그래도 또 그 하늘에서도 그래 수찬이 겁나 잘한다 이렇게 네.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 송대관 씨의 죽음을 믿기지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는 박성배 변호사 아마 최근까지도 무대에서 고 송대관 씨를
봐왔기 때문일 거예요. 고 송대관 씨가 불과 서너 달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전국 노래자랑 충남 당진시 편과 영등포구 편 녹화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주 전에 전국 노래자랑 방송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진행자 남희석 씨에 따르면 녹화를 끝내고 회식하면서 제작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송대관 선배의 무대가 너무 좋아서 무대가 너무 좋았다고 말을 꺼냈더니 제작진이 하는 말이 사실 송대관 선배가 기운이 많이 없었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내려오는 길에 매니저가 옆에서 부축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송대관 씨가 하지 말라 보는 분들이 걱정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희석 씨에 따르면 그 짧은 순간에도 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송대관 선배의 무대가 2번 더 남았다. 나도 선배를 그리워하면서 방송을 볼 것 같다고 애도했습니다. 네. 충남 당진시 편은 이달 16일, 영등포구 편은 3월 2일 방송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송대관 씨 생각하면 여러 장면을 떠오겠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태진아 씨랑 같이 찍었던 잇몸약 광고 중에 했던 말 있잖아요. 고기를 씹어야 맛이지! 했던 그 대사 광고 그 문구가 지금도 막 귀에 생생한데 그만큼 시청자분들에게 광고 한 편을 찍어도 웃음을 선사했잖아요.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고인은 마지막까지도 무대에서 많은 희망적인 노래를 주고 팬들을 만나왔는데 그때 했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노래예요. 그냥 가진 자들이 지갑을 안 열잖아요. 꽉꽉 잠그고. 제목이 지갑이 형님. 팍팍 열어라 지갑이 형님이요. 뭐 이런 지갑이 형님이라는 비유법을 썼는데 재밌어요. 이 곡도 만들고 못 가본 여행도 좀 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정리 좀 했어요. 마음의 정리도 좀 하고 마음의 치유도 좀 하고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완전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세월을 보냈죠. 네 박자도 그렇고 네 박자도 뭐 이 세월 보니까 8박자가 된 것 같아 이제. 불거운 늘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저 후렴구 있잖아요. 네 박자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노래는 아마 물론 꼬맹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 저 노래 흥얼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왜 네 박자가 아니라 8박자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송대관 선생님과 10여 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즐겁게 삶을 살았는지 몰랐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독립투사들에게 자금을 나눠주는 독립운동가셨고요. 그래 독립유공자 가족이에요? 네. 근데 그거 다 돈을 나눠서 정작 송대관 선생님의 아버지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 송대관 선생님 3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나. 그래서 구두 닦기, 이발사 모조도 안 해본 일이 없다가 아하. 이제 가수로 성공하신다면서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했지만 네.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이 주택업 건설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또 돈을 참 많이 모았으나 IMF가 터진 바람에 또 한 번 망하시고 끊임없이. 근데 제가 만났을 때 가수협회 회장을 맡았었는데요.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전에 영화는 누렸지만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선배 가수들에게도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남을 위한 일을 참 하셨고 그래요. 살아보니 딱 그 말씀 하셨어요. 쿵짝쿵짝이 되는 시기도 있지만 8박자, 16박자로 숨가쁘고 꼬일 때도 참 그러네요.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렇군요. 그게 8박자라는 의미였군요. 정말 생전에 정말 많은 국민과 팬분들께 희망과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주고 간 고 송대관 씨 하늘나라에서도 흐뭇하게 지켜볼 거라고 믿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